빠빠. 오후 7시 서울 유통그룹 임원 회의실. 청소부가 갑자기 스페인어로 외쳤습니다. 박진우 회장이 급정지했어요. 임원들이 돌아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왜? 청소부 최은하가 당황했어요. 정수진 전무는 창백해졌습니다. 무의식적으로 회장의 시선을 피했어요.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32년 전 실종된 딸의 목소리였거든요. 대체 이 청소부는 누구일까요? 이 놀라운 반전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진실을 매일 전해드립니다. 그 외침이 있기 사흘 전 모든 비극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사흘 전 새벽 4시 서울 유통그룹 본사. 최은하가 바닥을 닦고 있었어요. 52살 32년째 청소부입니다. 은하야, 수고했어. 혜진 팀장이 손을 흔들었어요.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단칸방으로 돌아왔어요. 김철수 할아버지가 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82살 32년간 은하를 키운 유일한 가족이었어요. 고생했다, 우리 은하. 은하가 갑자기 머리를 움켜쥐었습니다. 두통이 시작됐어요. 음악이 들려요. 스페인 기타 같은. 할아버지가 손을 잡았습니다. 또 시작됐구나. 은하는 10년 전 정신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어요. 의사들은 환청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은하는 알았어요. 이건 기억의 조각이라는 걸. 할아버지, 나는 누구일까요? 우리 은하지. 제 진짜 이름은 뭘까요? 왜 32년 전 기억이 없을까요? 할아버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는 알고 있었어요. 32년 전 그날 밤의 진실을.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녁 6시 은하는 회사로 출근했어요. 45층 회장실을 청소하러 올라갔습니다. 책상을 닦다가 손이 멈췄어요. 액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스페인 아람브라 궁전 사진이었어요.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본 적 없는 곳인데 낯설지 않았어요. 은하가 액자에 손을 댔습니다. 여기 가본 것 같아. 그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은하가 황급히 나왔습니다. 다음 날 오전 박진우 회장이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어젯밤 회장실 청소한 사람 누구지? 청소부 최은하입니다. 52살입니다.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딸이 살아있다면 52살이었습니다. 이력서 가져와. 이름 최은하. 나이 52세. 출신 불명. 특이사항 32년 전 서울역 여성쉼터에서 발견. 기억상실.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32년 전. 딸이 사라진 게 32년 전이었어요. 비밀리에 조사해. 출생 기록부터 32년 전 행적까지. 회장이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사진을 꺼냈어요. 20살 딸 소영이 아람브라 궁전 앞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소영아, 혹시 내가? 같은 시각 정수진 전무가 회장실 앞을 지나가다 멈췄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회장이 사진을 보며 우는 모습이 보였어요. 수진이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회장님 요즘 이상하지 않아요? 청소부 한 명을 조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최은하라는.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최은하, 52살, 32년 전 기억상실. 설마, 소영 언니? 수진은 사무실로 돌아가 인사 파일을 뒤졌습니다. 은하의 사진을 봤어요. 눈매가 코가 소영 언니를 닮았습니다. 수진은 금고를 열었어요. 낡은 가방 하나. 32년간 숨겨온 것이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회사 비리 증거 서류가 가득했어요. 안 돼. 이제 와서 언니가 나타나면. 수진은 이 서류로 회장을 협박해 왔습니다.
그래서 조카 신분으로 전무까지 올랐어요. 언니가 기억을 되찾으면, 내가 가방 들고 도망친 걸 알면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은하는 꿈을 꿨어요. 아람브라 궁전 앞 젊은 여성이 플라멩코를 추고 있었습니다. 소영아, 잘한다.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갑자기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검은 밤, 비명소리, 차가 부딪히는 소리. 언니, 가방 줘. 은하가 비명을 지르며 깼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소영, 내가 소영인가? 사흘째 되는 날 비서실장이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최은하 씨 조사 결과입니다. 52세, 32년 전 서울역에서 발견. 신원 미상, 기억상실. 10년 전 정신병원 입원 기록. 회장이 보고서를 읽었어요. DNA 검사가 필요해. 머리카락 구해. 회장은 금고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32년간 간직해온 딸의 머리카락이었어요. 그날 저녁 은하가 회장실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들어왔어요. 성함이 최은하입니다. 나이는 52살입니다. 어디 출신입니까? 모릅니다. 32년 전 기억이 없어서요. 회장이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혹시 스페인 가본 적 있나요? 은하가 고개를 들었어요. 회장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머릿속에 섬광이 쳤어요. 아빠,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은하가 당황했어요. 죄송합니다. 왜 그런 말이? 회장이 벽에 기댔습니다. 괜찮습니다. 나가보세요. 복도에서 이 장면을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수진이었어요. 수진은 급히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만나셨어. 이러다 정말. 수진은 개인 탐정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최은하라는 사람 뒷조사 부탁합니다. 약 좀 찾아주세요. 일주일 후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서실장이 봉투를 들고 들어왔어요. 회장님, 결과 나왔습니다.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친자 확률 99.9%. 서류가 손에서 떨어졌어요. 회장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소영아, 소영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딸이 살아있었어요. 하지만 회장은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니야. 천천히. 증거를 더 모아야 해. 이틀날 회장이 은하를 회장실로 불렀습니다. 앉으세요. 은하가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32년 전 기억이 정말 없습니까? 네.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회장이 아람브라 궁전 사진을 내밀었어요. 이 사진 본 적 있나요? 은하가 사진을 봤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꿈에서 본 것 같아요. 플라멩코 음악이 들리고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딸이 플라멩코 무용수였거든요. 혹시 이 여성은요? 20살 소영의 사진을 보여줬어요. 은하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사람, 인가요? 모르겠습니까? 닮은 것 같은데 확신이 안 서요. 회장이 사진을 걷었습니다. 표정이 굳었어요. 가보세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은하가 나갔습니다. 회장은 혼자 고민에 빠졌어요. DNA는 맞는데 왜 기억을 못하지? 정말 내 딸이 맞나? 같은 시각 수진이 개인 탐정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최은하 10년 전 정신병원 입원. 환청, 환각, 조현병 의심. 수진의 눈이 빛났어요. 수진이 회장에게 갔습니다. 회장님, 최은하에 대해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정신병 기록이 있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굳었어요. 여기 병원 기록입니다. 환청, 환각.
혹시 회장님을 속이려고 연기하는 거 아닐까요? DNA 검사도 조작할 수 있습니다. 회장이 혼란스러웠습니다. 32년 만에 갑자기 나타났잖아요. 너무 의심스럽지 않으세요? 그날 밤 회장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딸일까, 사기꾼일까? 한편 은하는 혜진에게 하소연했어요. 언니, 회장님이 저를 의심하는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제가 그 사람 같대요. 근데 회장님이 저를 믿지 않으세요. 3일 후 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은하가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어요. 회장이 서류를 들고 나왔습니다. 수진이 뒤따라 나왔어요. 은하가 회장을 봤습니다. 순간 무의식적으로 스페인어가 튀어나왔어요. 빠빠. 회장이 급정지했습니다. 임원들이 나와 봤어요. 은하가 당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왜?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무의식적으로 회장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최은하 씨, 회장실로 오시겠습니까? 회장실 문이 닫혔어요. 방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튀어나왔어요. 회장이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를 꺼냈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당신과 저의 DNA 검사 결과입니다. 친자 확률 99.9%. 은하의 눈이 커졌습니다. 당신은 제 딸 박소영입니다. 은하가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아니에요. 전 최은하예요. 32년 전 당신은 스페인에서 플라멩코를 배우던 무용 유학생이었습니다. 기억이 안 나요. 회장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곧 멈췄어요.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정신병 기록이 있습니다. 어떻게 당신을 믿을 수 있죠? 은하가 눈물을 흘렸어요.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회장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진 당신은 남입니다. 은하가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수진과 마주쳤어요. 괜찮아요? 전무님, 저 정말 기억이 안 나요. 수진의 말은 친절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그날 밤 수진은 가짜 증인을 매수했습니다. 32년 전 스페인에서 이 여자를 봤다고 증언해줘요. 마약 파티에 있었다고요. 500만 원 드리겠습니다. 일주일 후 회사에 익명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최은하가 회사 돈 5억을 횡령했습니다. 감사실이 은하를 불렀어요. 이 통장이 당신 겁니까? 통장 사본이 나왔어요. 전 이런 통장 없어요. CCTV에 다 나와 있습니다. 조작된 영상이 나왔습니다. 조작이에요. 경찰 부릅니다. 30분 후 은하에게 수갑이 채워졌어요.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전 안 했어요. 은하가 끌려나갔습니다. 혜진이 달려왔어요. 은하야. 언니. 나 믿어줘. 회장이 창문 너머로 그 장면을 봤어요. 내가 속은 건가? 수진이 옆에 섰습니다. 회장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날 저녁 김할아버지가 회사로 달려왔어요. 우리 은하가 어디 있습니까? 경찰에 넘겼습니다. 은하는 그런 애가 아닙니다. 할아버지가 회장을 만나려 했어요. 하지만 로비에서 막혔습니다. 수진이 나타났어요. 할아버지, 돌아가세요. 경비 모셔다 드려. 할아버지가 끌려나갔어요. 그날 밤 할아버지가 계단을 내려가다 발을 헛디뎠습니다. 굴러떨어졌어요. 으악! 병원 응급실에 실렸습니다. 의식불명이었어요. 유치장의 은하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혜진이 면회를 왔거든요. 은하야. 할아버지가 쓰러지셨어. 의식불명이야. 은하가 철창을 붙잡았습니다. 할아버지,
목이 쉬도록 울었어요. 내 때문에. 할아버지가. 은하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차가운 유치장 바닥에 앉았어요. 나는 대체 누구일까? 이틀날 새벽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할아버지가 의식을 되찾았어요. 회장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당신이 박진우 회장입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가방을 가리켰어요. 간호사가 가져왔습니다. 할아버지가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열어보세요. 회장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다이아 목걸이가 들어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뒷면을 봤어요. 소영아, 사랑한다. 가족사진 미니어처. 회장이 무릎 꿇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32년 전 스페인 그라나다 근처였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고물상을 하고 있었어요. 밤 11시쯤 교통사고 소리를 들었습니다. 달려가 봤죠. 차 한 대가 뒤집혀 있었어요. 젊은 여성 한 명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목에 이 목걸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여성이 가방을 들고 도망가는 걸 봤습니다. 쓰러진 여성이 외쳤어요. 언니, 가방 줘. 하지만 그 여성은 달아났습니다. 회장이 숨을 멈췄습니다. 저는 쓰러진 여성을 병원에 데려갔어요. 하지만 신원을 밝힐 수 없었습니다. 목걸이를 보고 알았죠. 이 사람은 부잣집 딸이라고. 그런데 누군가 버리고 갔다는 건 위험하다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목걸이를 숨기고 한국으로 데려왔습니다. 32년간 제 딸처럼 키웠습니다. 회장이 울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장님, 은하는 범죄자가 아닙니다. 누군가 조작했어요. 그 사람은 32년 전 가방을 들고 도망간 여성일 겁니다.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얼굴은 못 봤습니다. 하지만 그 여성은 소영 씨를 알던 사람입니다. 회장이 급히 일어났습니다. 비서실장, 32년 전 소영이와 함께 스페인에 있던 사람 명단 찾아. 당장. 1시간 후 명단이 왔습니다. 단 한 명. 정수진.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수진이가. 그날 오후 회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들, 임원들이 모였어요. 수진도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장이 단상에 올랐어요. 청소부 최은아. 이분은 32년 전 실종된 제 딸 박소영입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어요. 친자 확률 99.9%.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최은아 씨를 범죄자로 조작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수진 전무. 당신이었습니다. 수진이 일어났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32년 전 당신은 소영이와 함께 스페인에 있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소영이의 가방을 들고 도망갔죠. 회장이 할아버지 증언서를 보여줬어요. 목격자가 있습니다. 수진이 비틀거렸습니다. 회장이 금고를 열었어요. 낡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이 가방입니다. 당신 사무실 금고에서 나왔죠. 안에 회사 비리 서류가 가득합니다. 수진이 주저앉았습니다. 당신은 이 서류로 저를 32년간 협박했습니다. 소영이가 나타나자 조작했죠.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수진에게 수갑이 채워졌어요. 수진이 무릎 꿇었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운전하다 사고 났어요. 언니 가방에 회사 비리가 있었어요. 두려워서 가방을 들고 도망갔어요. 32년간 매일 악몽을 꿨습니다. 하지만 언니가 돌아오면 제가 죽을 것 같았어요. 회장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데려가세요. 수진이 끌려갔습니다. 최은아 씨는 무죄입니다. 지금 석방됩니다. 1시간 후 은하가 나왔습니다. 회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소영아, 저는
최은아예요. 아니야. 넌 박소영이야. 내 딸. 회장이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은하 목에 걸어줬어요. 이거 내 거예요? 내가 20살 때 내가 선물한 거야. 은하가 뒷면을 봤습니다. 소영아, 사랑한다 가족 사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아빠, 회장이 은하를 껴안았어요. 두 사람이 한참을 울었습니다. 병원으로 갔습니다. 할아버지가 미소 지었어요. 회장이 할아버지에게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도 저희 가족입니다. 일주일 후 회장 저택 거실. 벽에 2개의 액자가 걸려 있었어요. 플라멩코 드레스와 청소부 유니폼. 은하가 창가에 섰습니다. 스페인 기타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은하의 발끝이 움직였습니다. 타닥, 타닥, 플라멩코 스텝. 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춤춰도 돼, 소영아. 아빠, 전 이제 은하이기도 해요. 할아버지가 옆에서 미소 지었어요. 은하가 한 발 내딛었습니다. 음악이 커졌어요. 32년의 겨울이 끝났습니다. 봄이 왔어요.